붕괴하고 전기하는 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우리가 거래가 생기게 되면 무엇을 하고 붕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붕괴할 때는 몇 가지를 지키라고 그랬냐면은 세 가지를 지키라고 했었죠. 첫 번째 우리가 거래의 무슨 요소, 거래의 8요소를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의 우리가 이중성을 지킨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거래가 생기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할 때는 어디에다 하냐면요. 총계정원장이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계정기입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없는 거와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잠깐만 볼게요. 먼저 붕괴 보고 그 다음에 전에 했던 거 좀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제를 보니까요. 어떤 게 있느냐. 다음 거래를 붕괴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1번서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예제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니까 어떤 붕괴가 있는가 잠깐 볼까요? 자, 현금 1,000원을 출자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출자하면 무슨 금이라고 그랬다? 자본금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그랬어요? 현금을 가지고 이랬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상품 700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매입은 상품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뭐라고 한다? 상품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이래서 얼마를 700원만큼 이렇게 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자, 상품 원가가 있고요. 매가가 있어요. 그럼 원가는 300원짜리인데 이거를 얼마에? 400원에 우리가 현금으로 매출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면 항상 제가 무슨 가로 적으라 했어요? 원가로 적으라 했죠. 그러면 이 3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400원에. 400원에 우리가 현금 받고 팔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현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30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상품 뭐가 생겼어요? 매출 이익이 생겼을 것입니다. 얼마가? 1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붕괴 볼까요? 자, 상품 6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샀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자 600원 이렇게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요. 대변에 우리가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고요. 600원 적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자, 다섯 번째 보니까 자, 요번에도 상품을 팔았는데요. 원가가 500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48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봤네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어요. 대변의 상품. 자, 항상 팔 때는 원가로 적으라 했어요. 근데 원가가 500원짜리잖아요. 근데 이때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48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뭐라고 적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500원짜리를 48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해봤어요? 20원만큼 손해를 봤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손실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붕괴 볼까요? 자, 우리 여섯 번째 붕괴 보니까 외상매입금 중에서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300원이 나갔어요. 왜 나갔는가 봤더니 뭐 지급하느라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느라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자, 일곱 번째 보니까 자동차세 보험료를 자동차세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를 2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에 무슨 료라고 적고요? 보험료 얼마를 20원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붕괴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잠깐 볼까요? 자, 우리 거래가 생기면 제일 먼저 결합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봤느냐면요. 자,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었죠.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를 우리는 결합관계를 하고 자산과 자본만 있으니까 이것은 교환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결합관계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산하고 자산만 있는 거래니까 이것 또한 교환거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거래를 한다? 이것을 혼합거래죠. 자산과 이익, 수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혼합거래.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교환거래.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자산의 증가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비용의 발생. 요렇게 자, 자산과 비용이 발생했죠. 혼합거래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 요거 교환거래. 자, 7번 봐요. 보험료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거는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결합관계와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계한 것을, 자, 우리가 분계한 것을 적는 장부를 우리는 무슨 장이라 한다? 분계장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계장이나 또는 전표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계장에 적고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기하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하는 거 한번 들어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현금 계정서부터 봐요. 자, 우리 이제 현금 계정에다가 전기하는데 전 시간에 우리 같이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날짜가 우리가 11월 1일이라고 보시고요. 1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이 야, 단과장, 야, 11월 7일 현재 현금이 얼마 남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네 하고 분기장을 보니까 차변에 있으면 현금이 뭐 한 거예요?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으면 현금이 뭐 한 거예요?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으면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사장님 1,4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700원, 300원, 1,020원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좀 이따 또 들어와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짜증이 나서 자, 안 되겠다. 현금은 현금집에다가 상품은 상품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꺼내보자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전기가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현금집에는 현금만 적어보는 전기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자, 11월 1일 날 차변에 현금이 나와 있으면요. 현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한데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적으라 그랬죠? 친구,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고 적는다는 것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일 날 볼까요?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요. 대변에 적어주는 거죠. 자, 얼마를 700원 적고요.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라고 적어라? 상품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또 3일 날 보니까요. 자, 3일 날 자, 현금이 얼마 나와 있어요? 400원. 그런데 지금 현금의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잖아요. 즉 400원이 300원하고 100원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누구를 적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큰 놈을 적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금액이 2개 이상이 될 때는 친구가 2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요. 바로 죄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현금이 언제 날짜에 있어요? 11월 6일 날짜에 있죠. 자, 6일 날짜에 보니까 대변에 현금이 있네요. 300원. 친구는 누구라고 적을까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7일 날짜에 보니까요. 자, 11월 7일 날 대변에 또 있어요. 20원. 친구는 누구라고 적습니까? 보험료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이 11월 7일 날 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분계장을 보면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현금 장부만 싹 꺼내가지고 아, 사장님 지금 차변에 현금이 총 얼마가 들어와서 자, 차변에 총 1,400원이 들어오고요. 대변에는 자,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산이란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라는 것을 배웠었고 제가 분계하는 요령에서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면서 현금은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현금을 뭐 하면? 그렇죠. 받으면 그래서 받은 것은 차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줄었다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현금을 쓰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현금을 다 뭐 했다는 얘기가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 장부만 딱 보더라도 아, 현금이 1,400원 들어와서 총 1,020원이 나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아,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금 이외에도 다른 계정이 있으면 아, 얘가 누군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자산이면 차변이 뭐가 된다는 거 무조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감소는 무슨 변? 대변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우리 상품 계정을 한번 또 이제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달은 못하고요. 자, 상품 계정에 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이 지금 어디 나와 있는가 봤더니 2일 날짜에 있네요. 자, 2일 날짜 볼까요? 11월 2일 날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이렇게 전기를 해요. 친구는 누구라고 쓰죠? 현금. 그 다음에 상품이 지금 요 날짜에 있죠? 11월 3일 날. 자, 300원 자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라고 적어요? 현금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또 4일날 보니까 상품 또 나와 있네요. 11월 4일날 자 600원 적고요.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라고 적어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상품 또 있네요. 자 5일날 11월 5일날 자 금액은 얼마예요? 500원. 자 이렇게 상품의 친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이렇게 2명일 때는 뭐라고 쓴다? 우리는 죄좌라고 쓴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품 매출이익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상품 매출이익 계정. 자, 상품 매출이익은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 있죠? 자, 날짜는 며칠? 11월 3일날 자 금액은 얼마예요? 100원 하고 친구는 누구라고 쓴다? 현금이라고 쓸 것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 상품 계정도 한번 봐요. 상품은 우리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이에요? 차변이죠. 그 다음에 감소는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상품은 차변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품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증가가 돼요? 그렇죠. 자꾸 뭐 해야지만 상품을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상품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것은 상품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줄어들어요? 상품을 자꾸 뭐 해야지만 그렇죠. 팔아야지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총 상품을 얼마 주고 사서요? 1,300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상품을 얼마 팔았습니까? 800원만큼 팔았죠?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창고에 가지 않고서도 이런 장부를 가지고서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볼까요? 상품 매출이익 계정은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는 발생이고 차변에는 뭐가 된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이익이 얼마나 생겼다? 10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계하고 전개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모든 시험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떤 과정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 간단한 건 안 내고 이렇게 제자에 관련된 추정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제자.
그러면 우리 3일 날 보니까 이 거래잖아요. 이 거래. 맞죠? 자, 이 거래를 다음 요 거래를 우리 추정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먼저 추정하는 분께 저랑 같이 연습했었어요. 자, 추정할 때 연습. 자, 추정 분계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라는 거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지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는 거. 그럼 우리 한번 봐요. 이렇게 추정 분계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제자 먼저 찾아라. 요령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11월 3일서부터 한번 볼까요? 11월 3일 날 제자서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그럼 3일 날에 대한 분계를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자가 지금 차변에 있죠.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의 최좌 이렇게 들어가요. 금액은 얼마? 4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친구는 누구다?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현금도 400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서부터 우리가 분계를 찾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친구는 누구다? 현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왜 먼저 하라 그러냐면요. 이 밑에는 두 친구 이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날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날짜에 11월 3일 날 찾아보세요. 11월 3일 날 또 여기도 11월 3일 날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차변에서 보내면 자, 여기가 지금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죠.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의 현금 얼마를 3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가 된다? 상품 얼마? 30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고요. 친구는 상품 300원 적었어요. 그 다음에 11월 3일 날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의 현금 얼마를 100원이 되고요. 친구는 누가 됐습니까?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얼마예요? 100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같은 차변에 현금 더해주고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4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과 상품 매출이 친구가 이렇게 두 명이다 보니까 위에서 제자라고 썼겠죠. 그럼 어때요? 11월 3일 날의 분계와 지금 우리가 추정해낸 이 분계는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령은요. 자, 제자를 먼저 찾아서 분계를 해라.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서 우리가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